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 하락이 시작된 서울특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상승이 시작되면서 그동안의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저금리로 생겼던 거품들이 걷히면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에는 적정 수요보다 더 적은 물량이 공급되고 심지어 2023년의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그동안의 상승으로 인한 피로도로 더 이상 지금의 높은 가격을 받아줄 수요자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공급이 적은 편이라 불안한 요소는 적어야 이제 하락세로 접어든 만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 구평 84타입의 하락률이 큰 8개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최저 호가 매물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위는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3단지입니다. 세대수는 3045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0년 5월 신축 아파트입니다. 1에서 4단지까지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신남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입니다. 신정 맥거리역 지하철역까지는 도보 10분 이상이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4타입이 2021년 8월 14억 3천만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2023년 1월 8억 7천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5억 6천만원이 하락하며 39.1%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최저 호가는 9억 2천만원에 나와 있는 상태이며 최근 최저 실거래가는 5천만원가량 차이 나는 매물입니다. 6억 7천만원짜리 실거래는 직거래임으로 제외하였으며 참고로 2019년 9월에 최저 실거래가인 8억 5,680만원과 2020년 6월에 최저 실거래가인 8억 8,680만원 수준의 거래입니다. 7위는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세대수는 859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0년 1월 신축 아파트입니다. 인덕대학교와 인접하여 있으며 월계역까지는 도보 3분 정도로 초역 3건에 위치하였습니다. 84이 타입이 2021년 8월에 12억 5천만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2022년 10월 7억 5천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5억 원이 하락하며 40%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 84B 타입의 최저 호가는 9억 원에 나와 있고 84E 타입은 9억 3천만원의 최저 호가 매물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22년 10월에 7억 5천만원 실거래는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가 완공되고 난 뒤 거래된 가격 중 2020년 1월에 거래된 6억 7천만원이 가장 낮은 거래입니다. 6위는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1단지입니다. 세대수는 3045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0년 5월 신축 아파트입니다. 앞서 8위를 기록한 3단지와 같은 아파트이며 1단지의 경우 지하철과의 거리가 더 멀어 도보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84타입이 2021년 8월에 13억 8천만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2023년 1월 8억 2,400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5억 5,600만원이 하락하며 40.3%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최저 호가는 9억 3천만원에 나와 있는 상태이며 최근 최저 실거래와는 1억 원가량 차이가 나는 매물만 보입니다. 6억 7천만원짜리 실거래는 직거래임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실거래된 8억 2,400만원의 가격은 과거 2019년 6월 최고가인 8억 3,190만원과 2019년 10월 8억 4천만원과 비슷한 수준의 실거래 가격입니다. 5위는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롯데트베네르체입니다. 세대수는 1859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9년 12월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5호선 상일통역까지 도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며 고1 초등학교까지 도보 2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84이 타입이 2021년 8월에 16억 8,500만원의 최고가 거래된 이후 2022년 11월 10억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6억 8,500만원이 하락하며 40.6%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10억 원에 거래된 매물이 1층이었으나 하락률이 큰 편입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최저 호가는 11억 5천만원으로 이전의 실거래가와는 1억 5천만원 차이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10억 원의 실거래가를 과거 거래 가격과 비교해보면 2020년 6월 최저 실거래가인 10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4위는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위치한 서울숙성수연대입니다. 세대수는 217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1990년 9월인 구축 아파트입니다. 2호선 뚝섬역까지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까지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더블역 3건입니다. 또한 성수중학교와 성수고등학교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으나 배정받는 초등학교가 경동초등학교라 도보 15분 이상의 거리에 있다는 아쉬운 점이 있는 단지입니다. 84이 타입이
2021년 10월에 17억 5천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2023년 1월 10억 1천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6억 4천만 원에 하락하며 42.2%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최저 호가는 14억 원으로 이전의 실거래가는 3억 9천만 원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억 1천만 원의 실거래가를 과거 거래 가격과 비교해보면 2019년 11월 10억 5천만 원의 실거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3위는 성동구 금호동 사가에 위치한 금호대호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181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01년 5월인 구축 아파트입니다. 3호선 금호역까지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 건너 금옥초등학교에 배정받는 단지입니다. 84타입 33평형 2021년 11월 15억 9천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2023년 1월 9억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6억 9천만 원이 하락하며 43.3%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최저 호가는 12억 9천만 원으로 직전 실거래보다 3억 9천만 원 높은 호가의 매물입니다. 바로 직전의 실거래가가 2022년 10월 14억 5천만 원인데 3개월 만에 5억 5천만 원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로는 보이지 않지만 직거래는 아니라서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9억 원의 실거래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평균적인 실거래가 수준입니다. 2위는 마포구 영리동에 위치한 영리 삼성레미안입니다. 세대수는 574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01년 3월 구축 아파트입니다. 5호선, 공동역과 6호선, 대은역 모두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더블역 3권 입지의 단지입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5분 이내에 용강초등학교를 배정받습니다. 84비타입이 2021년 9월 15억 4,500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2022년 9월 8억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1년 만에 7억 4,500만 원이 하락하며 48.2%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최저 호가는 12억 8천만 원에 나와 있는 상태이며 최근 최저 실거래가는 4억 8천만 원 가량 차이 나는 매물입니다. 현재 매물이나 기존의 실거래 등을 고려했을 때 특수거래로 보이나 직거래 매물은 아니어서 순위에 넣어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로 8억 원의 실거래가는 2018년 3월에 실거래된 7억 9,5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위는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남가자 현대입니다. 세대수는 1155세대이고 사용 승인은 1999년 5월 구축 아파트입니다. 가재울 초등학교까지 도보 1분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이용할 만한 지하철역은 다소 멀리 있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곳이 경의중앙선인 가자역인데 도보 15분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84이 타입이 2021년 9월 11억 500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2023년 1월 5억 5,500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5억 5천만 원이 하락하며 49.7%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최저 호가는 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 상태이며 최근 최저 실거래가는 3억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5억 5,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도 특수거래가 아닐까 추정되나 중개거래이므로 순위에 넣어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5억 5,500만 원의 실거래는 2018년 4월 5억 6천만 원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입니다. 이상 서울 하락률 탑베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과연 이 거래가 정상 거래인가 의심될 만한 거래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의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의 최저 호가와 수억 원이 차이 나는 것들이 정상 거래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물론 추정이나 의심일 뿐 실거래의 가능성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이 단지들의 실거래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도 하락세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은 공급 물량도 수요 대비 적은 편이나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올해까지는 하락하고 내년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전문가 90% 이상의 하락을 예측한다고 하니 올해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둡기만 합니다. 하지만 2022년 초에는 2022년은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그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공급부과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계약갱 신청국권 사용 후 2년 도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모두 빗나갔고 빗나간 원인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을 꼽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외부 충격이 올지는 알 수 없으므로 섣불리 예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예측은 예측일 뿐 절대 그 시기를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기를 예측하는 것보다 변화에 맞는 대응을 통하여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연일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어느 지역이 상승하는지 어느 지역이 하락하는지를 꾸준히 살펴보면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돈이 몰리는 곳은 여지없이 상승하고 돈이 없는 곳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꾸준히 전국 부동산 시황을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각 수도권 및 광역시 급의 도시 하락률과 주목할 만한 거래가 나오면 그에 맞는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도시들의 하락률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